안녕하십니까. 방역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곤충 전문가, 의지대학교 양현천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고요.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귀한 분을 모시고 지금 코로나 또 일반 위생해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국내 코로나19 얼마 전에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됐죠. 네. 실내 마스크도 조만간 해제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 누적 환자 감염률, 환자 발생률이 한 38.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했더니 57.65%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감을 해보면 약 20%는 이 미확인 감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는 확인도 안 된 그런 코로나 감염자였고 이미 이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항체 양성률을 조사했더니 97.4% 정도가 이미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든 아니면 자연 감염이 됐든 간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97.4% 정도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3월 정도면, 봄 정도면은 실내 마스크도 좀 해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완전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그 이전 단계의 일상화된 어떤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일단 일상화된다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전과 지금 일상화된 후와 정확하게 비슷하게 어떤 생활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을 줬던 게 마스크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참석하거나 어디에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다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일상화되더라도 마스크는 여전히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벗고 다니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 영화관이나 다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잦은 손 씻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어떤 감염병들 있죠. 접촉 감염병이나 호흡기로 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아니면 성홍열이라든가 또 홍역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의 발생 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게 됐고, 그래서 잦은 손 씻기, 이런 여러 가지 개인위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강조된 그런 걸로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도로에도 보면 그 신호등 있는 그런 시점에 보면 횡단보도에서 그늘막 설치 같은 게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여름에 이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이런 지자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도로 인도라든가 도로 주변에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방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이 향후에 또 다른 어떤 감염성 어떤 질환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은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다음에도 또 뭐 이런 어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이제 동물이나 가축에 의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한테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생동물들, 가축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다양한 야생동물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야생동물로부터 옮겨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병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팬데믹 상황의 어떤 병원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빙하입니다. 빙하.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구 온도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대, 그러니까 수만 년 전에 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체들이 지금 빙하 속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빙하가 녹아가 나면서, 녹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철새들한테서 가장 먼저 닿을 수 있고요. 그 철새들이 이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전세적으로 그런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러시아 쪽의 그 자치구에서 12세 목동 소년이 탐저균에 감염돼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록이 한 2,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이게 탐저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탐저균도 그 시베리아나 이런 쪽에 이제 아주 추운 지방에서 뭐 빙하나 이런 데 이제 뭐 잠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 탐저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토양에서도 1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10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탐저균은 막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이 있는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5년 전인가요? 미국하고 중국 연구진들이 티베트 고원에서 그 빙하를 한 50m를 추출을 했어요. 그 빙하 속에 뭐 바이러스나 병원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고대 바이러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출을 했는데 33종의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해냈습니다. 그 중에 28개는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이 된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얼마든지 현재 코로나19보다도 더 위력한 그런 병원체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굉장히 좀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그런 거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의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팬데믹으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 정보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의료계에서 해서 백신을 맞는다든가 또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상황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면 가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방역 회사들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병원체의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과 새로운 어떤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방역을 운영을 하지만 실제 저희 같이 방역 회사도 계속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또 개발하고 그래서 다 같이 어떤 합심을 해야만 새로운 어떤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또 바이러스 기본적인 일반적인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요즘 가을이 되면서 모기가 굉장히 극성이에요. 가을에는 모기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모기 개체수가 특별히 늘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밖의 온도가 점점 쌀쌀해지고 이제 낮아지면서, 모기들이 이제 이 따뜻한 실내로 더 침투를 잘 한다고 할까요? 예. 침투를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기들이 사람의 눈에 많이 띄거나 또 사람의 피해를 많이 주니까 모기가 많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모기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기종들은 여름형 모기입니다. 여름형 모기들은 어떻게든지 흡혈을 하고 산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이 모기들은 어떻게든지 흡혈을 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침입을 해서 사람들을 흡혈하고 동물들을 흡혈하려고 하니까 모기가 요즘에 이제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뭐 모기가 훨씬 더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진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가을에 뭐 발생하는 모기 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모기 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들이 보통 보면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수답, 논이라든가 관계수로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기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도시에 같은 데서는 이제 하수구라든가 뭐 맨홀 또 정화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기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수답이나 이런 데 서식하는 모기종들은 이제 가을 추수철이 되면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도시 하수구나 이런 데서는 항상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물을 쓰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발생하는 모기종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11월 초라든가 이럴 때 한번 한파가 오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런 시점까지는 이제 모기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사망을 할 것이고, 그래도 지금 모기들이 수중에서 이제 성충으로 나오는 모기종들이 있습니다. 이 모기들은 월동형으로 나온 모기이기 때문에, 월동을 준비하고 나온 모기이기 때문에 이 모기들은 흡혈을 하지 않습니다. 교미만 하고 바로 월동 장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기들은 사람한테 뭐 달려들거나 흡혈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컷 모기들이 월동을 못하고 거의 죽기 때문에 이 월동형 암컷 모기들은 반드시 수컷과 교미를 마치고 월동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월동 장소는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집안과 같은 따뜻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집안으로 많이 침입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습도가 잘 유지된 장소를 월동 장소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습도가 잘 유지된 그런 월동 장소로 최고의 장소는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하수구는 항상 온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온수가 잘 흐른 그 공간의 습도를 이용해서 모기들이 이제 월동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농촌 지역이나 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외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풀숲들이 이제 많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왜냐하면 토양에서는 계속 그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풀숲의 토양 가까이에 붙어서 이제 겨울을 나죠. 지금 저 가을 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방역 전문 업체들은 일반 방제를 하지만 일반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지금 가을 모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름형 모기들은 막바지로 이제 흡혈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로 많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충망 시설에서의 좀 그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방충망이 있는 시설에서 창문에 밑에 보면 빗물바지 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모기들이 또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또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시설이죠. 그런 데에서는 그 빗물바지 홈을 막는 그런 뭐 스티커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모기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은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모기들이 현관문 주변에 휴식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때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주변에 집안에 이제 그 에어로졸, 가정용 에어로졸이 있으시면 에어로졸을 현관문 주변에 이렇게 좀 뿌려 놓으시면 그 벽면에 살충제가 이제 잔류가 되기 때문에 모기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집안에 침입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잘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방역에서 사용하는 유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에어로졸을 현관문 주변 또 문 주변 가까이에 있는 벽면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모기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일단 모기의 잔류분무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기가 사람한테 미치는 어떤 전염성 질환이 뭐가 있나요? 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가장 이제 질병을 많이 매개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이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있고 말라리아는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댕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충증, 그 다음에 이제 일본내염, 또 일본내염이 이제 우리 동남아 또 이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에 주로 유행하는 일본, 우리나라를 해서 이런 쪽에 유행하는 그 일본 내염이지만 실제는 이제 센트루이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유행하는 내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들 또는 이제 치kun구니아라든가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전파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1년에 한 세계적으로 30만에서 40만 명이 목숨을 잃거든요. 아시아 코끼리에 밟혀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500명 또는 악어에 물려 죽는 사람도 뭐 700명. 그 다음에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람이 뭐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발생할 정도인데 실제 이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로 30만에서 4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감염병이죠. 2009년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뭐 1위를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뽑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세계 1위가 모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그만큼 굉장히 지금 무섭고 또 치사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그런 감염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라리아가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라든가 뭐 파주, 그다음에 김포, 강화, 그다음에 인천 일부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경기 북부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이제 양성 3일날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뭐 끙끙 앓으면 한 달 정도면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연 치유를 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살이 쪽 빠집니다. 뭐 열이 나면은 벌써 무기력해지죠. 식욕도 없어지죠. 뭐 한 달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몸무게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일단은 뭐 열이 반복적으로 오늘 났다 내일은 안 나고 그 다음 날 또 열이 나거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말라리아를 좀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하면 쉽게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나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모기가 매개하는 그 감염성 질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그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가을 모기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퇴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또 모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늦었지만 우리 교수님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정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없어졌다가 어느 시기에 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잦은 외출일 때에는 뭐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요. 손 한번 30초 정도 씻어주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시고 또 마스크도 뭐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일상화 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면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니 뭐 그런 생활이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을철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법정 감염병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찌찌가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나 이런 데 산행하실 때 또 밤 따러 가거나 밤 죽기 하러 산에 가실 때 이럴 때 이제 풀밭에 함부로
앉거나 눕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다면은 옷을 잘 털고 샤워하시고 또 빨리 그 세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찌찌가무시병이 요즘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시기이고 또 SFT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뭐 이런 것들도 뭐 산행을 하면서 또 나무를 캐러 다니면서 이제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에 또 그런 자연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또 단풍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산행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기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발목부터 무릎이나 뭐 허벅지 정도까지 이렇게 잘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밝은색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진드기가 붙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쉽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이제 털어내도 되고요. 하기 때문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팁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가을철에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많이 활동할 때 주의 깊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생곤충 전문가라서 그러신지 우리들한테 좀 당부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준수하셔가지고 이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을지대학교 양영철 교수님과 이 코로나와 또 모기 또 이 가을에 나타나는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좀 보고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뭐 좋은 정보와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재미있습니다. 흥미롭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오늘 그 양영철 교수님과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역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